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흘린 뜨거운 피와 땀. 찬란하고 가슴 시린 역사 속에 철도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과 희생을 되새기며 오늘도 망설임 없이 전진하는 한국공공사회 산업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태동으로부터 77년의 그 창대한 역사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 이후 1945년 11월 5일 좌익계에서는 모태동, 김일성을 명예의장으로 한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결성하였습니다. 우익민족진영에서도 1945년 11월 20일 대한독립축성 철도용산공작소 지부연맹을 결성하고 다음날 이승만 총재, 김구를 부총재로 한 대한독립축성 전국청년총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철도용산공작소는 영등포, 지금의 한국노총 서울지역본부 일원에 위치하고 약 1200명의 철도 노동자가 있었습니다. 이후 1946년 3월 10일 안국동 시천교당에서 용산공작소, 경성철도공장, 경성전기 등 15개 직장의 대표자 48명이 대한독립축성 노동총동맹, 즉 대한노총을 창립하였고 고문의 이승만, 김구, 김규식을 위촉하고 위원장에 홍윤옥을 선출하였습니다. (1946년 5월 12일) 경성철도공장 지부연맹을 창립하면서 전국으로 조직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해 10월 경성철도공장지부는 미군정 코넬손 운수부장과 월급제 개정, 월차휴가 사용 등 노사비를 하였습니다. (1947년 1월 18일) 전국지역 대표가 모여 운수부, 철도연맹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오차진을 선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구 주석은 민족진영인 여러 동지들은 일치 단결된 행동으로서 잘 하시오라고 격려하셨습니다. (1949년 10월 20일) 순천지구에 파견 활동 중이던 청년부장 정왕봉, 청년차장 박종화가 순천역 광장에서 여순 반란군에게 총살되면서도 대한노총 만세를 외쳤습니다. 두 동지의 영구는 건국 후 최초의 사회장으로 엄수되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의 노동운동이 금지되자 공무원 신분이던 우리 조합은 법안의 수정투쟁을 강력히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1949년 8월 13일 이승만 대통령은 반공의 공이 큰 철도 노동조합은 종전과 같이 노동운동을 할 수 있다는 담화를 발표하였으며 교통부가 설립한 노동 3권이 없는 현업조합이라는 간판 철거를 현장에서 지시하였습니다. 이후 공무원법 제35조에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현업 공무원으로서 노동운동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최신노조, 전국전매노조가 설립되면서 1966년 1월 26일 세계노동단체가 전국공무원 노동조합 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후 35년간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처우 개선 활동으로 매년 임금 인상 요구, 군 경력 인정, 자녀학비 보조수당, 정년 연장, 상여금, 정근, 조정수당 등 각종 수당을 신설하였으며 특히 1987년부터 일반직 공무원 노조활동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1998년 공무원 직장협의회 법률을 제정하는 데 기여했으며 이는 곧 공무원 노조로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원래 그 공무원 노조가 철도 최신 전매가 있었는데 그 공무원 노조 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무원 노조를 정부와 협의한 결과 공무원 노조 전 단계로 공무원 직장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1998년도에 관련 법규를 제정했습니다. 6.25 전쟁의 철도인들은 군사수송작전에 참여하였으며 특히 김재현 기관사가 미군 딘소장 구출수송작전에서 전사하는 등 철도인 287명이 전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고 류기남 선배님을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에 탄원하여 2000년부터 참전유공자로 인정받고 매년 추모제를 거행하고 있습니다. 1955년 8월 18일 김주홍 철도연맹 위원장, 이종림 교통부 장관은 국내 최초로 단체 협정을 체결하고 1957년 국제운수 노동조합연맹인 ITF에 국내 최초로 가입을 하고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1968년 정부는 인천 공작창을 민용화하려 하였지만 조합의 적극적 반대 투쟁으로 저지하였습니다. 1970년 전태일 동지가 산화할 정도로 우리나라 노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노총에서 전태일에 대해서 청계천 피복노조는 근데 뭐 크게 이슈가 된 건 아니었는데 나중에 전태일이가 죽고 나서 알고 보니까 그때 교선부 차장으로 있던 이영희라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다니면서 야간에 애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났다고 알려와서 거기서 노동자니까 노총에서 그냥 있을 수가 없다 해서 서둘러 가지고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경찰서라든지 뭐 이런데 장례식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노총에서 노총장으로 장례를 모셨죠. 1970년대 중반부터 철도 노조도 발전과 실현의 시기를 갖습니다. 1987년 민주화 선언으로 노동조합 활동은 들불처럼 타올랐고 1988년 7월 26일 철도 노조도 기관사 조합원들의 파업이 있었습니다. 1995년에는 1989년에 제정한 철도공사화법 폐기를 위해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활발히 하여 그 결과 국회에서 스스로 법을 폐기토록 하였습니다. 1995년도에 들어서서 철도 노조 조합원들 전체가 철도 공사화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결의를 수행하기 위해서 당시 조병학 위원장님, 박성진 실장님, 고시재 공매회 간사장님 다 같이 활동을 해서 여야 정책위 의장을 만나고 국회의원 한 50여 분을 만나서 철도 공사법 폐기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2000년에는 IMF로 인한 민영화와 정원 7,400여 명을 감축하는 철도 구조 조정에 1년의 투쟁과 협상으로 민영화를 저지하고 단 한 명의 강제 퇴직자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상을 타결하였습니다. 99년도 말에 정부에서는 철도의 민영화 그리고 7,400명에 이르는 정원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철도노조는 협상과 투쟁을 1년여 동안 해왔습니다. 그 결과 민영화를 저지시키고 단 한 명의 강제 퇴직자도 없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협상을 타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철도노조 창립 50주년을 기념하여 1997년 1월 18일 철도 50년사를 출판하였습니다.
2001년 5월 21일 철도노조의 민주노총 계열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전 집행부에 대한 조직 징계와 탄압이 이루어졌고 2002년 11월 6일 상급 단체를 민주노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2003년 1월 28일 한국노총 계열 김현중 지부장 등 45명이 한국노총 대전지역본부에서 철도미래개척연대를 결성. 2004년 1월 18일 고 오영수 선배를 비롯한 수인이 한국철도 산업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김현중 지부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2001년도 집행부 선거에서 민주노총 계열 집행부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집행부는 저를 비롯한 전 집행부의 간부들 내지는 지부장들 20-30명을 집단으로 과거 청산이라는 그 미명하에 조직 징계를 해서 지부장직을 박탈을 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징계 무효 소송으로 다시 지위 회복을 해왔고 그 다음에도 또 두 번째 또 다시 징계를 해서 지부장직을 박탈한 바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법정 투쟁을 통해서 다시 지위 회복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도저히 같이 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가 2003년도 1월 28일 날 약 45개 지부가 모여서 별도의 철도미래개척연대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해왔습니다만은 한 조직 내에서 활동하는 데는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2004년도 1월에 한국철도 산업노동조합을 설립을 하고 별도로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2004년 4월 민주노총 철도노조가 노동부의 우리조합을 복수노조 금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노동부는 시정명령을 하였습니다. 김현중 위원장은 이에 불복, 현장 근무와 노조 활동을 병행하면서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 신청 승소, 지방법원 승소, 고등법원 승소, 마침내 2008년 12월 24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하였습니다. 이는 노동계에서 의미가 큰 판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 조합은 2009년 12월 31일 철도공사와 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전임자 확보 등 공식적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민주노총 철도노조 집행부는 그 부분에 문제를 노동부에 제기를 했고 노동부는 우리 조합에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현장 근무를 하면서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시정명령 취소, 가처분을 법원에 제기했고 거기에서 승소한 이후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약 4년 6개월 동안을 법정 투쟁을 해서 최종 승소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복수노조 금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도공사 사장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의 업무가 분화되면서 한국철도공사를 비롯하여 자회사인 코레일 유통, 코레일 공항철도, 코레일 네트워크스와 향후산업, K종합서비스 등 민간업체, 그리고 도시철도 등으로 산별노조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처음 우리 철도의 비정규직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비정규직 분들을 만나서 얘기해보니까 고용도 불안하고 임금도 최저임금에 달하고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저도 힘들게 노동운동을 했지만 그에 비하면 나는 온실 속에서 노동운동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철도 산업노동조합을 만들고 현재 공공사회 산업노동조합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철도가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뿌리고 정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소명의식으로 지금까지 한 계단 한 계단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이었지만 컴컴한 터널 속이었지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그동안
많이 협조해 주신 동지 여러분 또 선배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 정년이 56세인 철도유통 열차 판매원의 구조조정을 산별교섭을 통해 최대한의 명예퇴직금 수령과 함께 철도공사의 대매소역에서 68세까지 근무토록 합의하였습니다. 2012년 철도공사의 정원 초과 인원 1000여 명에 대하여 우리 조합은 희망자로 하여금 명예퇴직과 동시에 기간제로 60세까지 근무토록 제의하여 노사정이 모두 만족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는 후일 전 공기업의 임금 피크제 60세 정년 제도의 단초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쌀의 나무도 뭉치면 부러지지 않는다는 일념으로 철도 비정규직을 비롯 대학, 병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연구기관 등 비정규직 81개 지부를 설립하고 연간 50여 개의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비정규 노동 조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활발한 여성운동으로 2014년 38 세계 여성의 날 평등상, 2016년 양성평등주간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복지사업으로 정규직 조합비에서 5%를 기금으로 조성, 비정규직 퇴직전별금 지급을 하여 현재까지 3,290명이 3억 2천만 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또한 조합원들의 가게에 보탬이 되고자 무일푼으로 공제사업을 시작하여 자산 20억을 달성, 조합원 960명이 공제대부 40억 혜택을 받는 등 무에서유를 창조하였습니다. 또한 투쟁력 강화를 위해 조합비의 10%를 투쟁기금으로 매월 적립하고 있으며 2019년 코레일테크 시흥차량 정비지부에 26일간 전면 파업 시 임금 전액을 투쟁기금에서 지급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비정규 조직이 활성화되면서 2015년 4월 한국철도 사회산업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 2020년 6월 3일 공공부문의 공무직과 민간부문 비정규직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산별노조 구축을 위하여 한국공공사회산업노동조합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시 코로나19로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위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합은 현재까지 200여 개 지부 3만 명의 조합원으로 증가하여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합원에게는 진실을, 노사 간에는 신뢰를, 재정은 투명하게, 양성은 평등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넘어 통합으로 내일의 노동을 설계하고 한국노동운동의 뿌리를 이어온 한국공공사회 산업노동조합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